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원함입니다. 2022 대입 전략 기말고사 전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분석한 다음에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기부 안에서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항목을 분류를 하신 다음에 생기부에 있는 그 활동들을 마인드맵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리를 할 때요. 부족한 부분과 구멍이 보이는 과목이나 영역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 교과라던가 영역에서 3학년 때 보완할 주제를 잡으셔야 합니다. 이때 주제를 잡을 때는요. 1, 2학년 생기부 내용과의 종적인 연계성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이 훨씬 더 주제가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리고 심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 포인트를 과정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요. 각 교과별, 동아리, 자율, 진로 특기사항과의 횡적인 연계성을 또 만드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요. 대학교 1학년 수준을 대학에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조금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부분, 내가 그 대학에 그 과에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소서에도 조금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생기부 전체적으로 종적인 연계와 행적인 연계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약대를 준비한 학생인데요. 고1 때 한 활동을 보면요. 약물 오남용, 항생제와 항균제 차이점, 사이토카인 폭풍과 천연 면역제, 원전 연구를 통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생기부에 기록을 했습니다. 뭐 발표를 하든지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거죠. 고2 때는요. 식물과 천연건강보조제 실험, 곰팡이균의 천연항생제 반응 실험, 신재생 천연원료 연구, 항생제 흡수율 높이는 방법 연구, 함수를 이용한 약물 반감기, 각 과목별 또는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을 정리한 것이죠. 확실히 1학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 고3 때 보겠습니다. 천연식품과 쥐의 면역반응 실험, 생명정보학,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명화학에 대한 연구예요. 유전자 변이 식품과 면역성의 관계, 우리나라 자가면역 질환의 약 처방 통계, 아두이노를 활용한 온도 확인 배지 제작.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면요. 약대를 가기 위해서 1학년 때 했던 그 주제를 조금 더 심화해서 2학년, 3학년 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학년별로 보면은 약대 쪽으로 약, 실험, 생명 파트, 환경 파트 쪽으로 그다음에 천연에 관한 천연 뭐 건강보조제라든가 아니면 그 친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 생기부를 쭉 연계한 것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확장하고 성장하는 부분이 생기부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분석을 하실 때 보이지 않는다면 3학년 때 기말고사가 끝나면 발표를 통해서 또는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위한 세특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과 내 호기심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밖에 사교육 현장이나 아니면은 뭐 컨설팅을 받는다던가 그런 곳에서 주는 주제가 아니고요. 학생이 교과 수업 내에서 호기심을 갖거나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 그리고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그 영역이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진로와의 연계를 보여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또는 교과에서 또는 아니면 수업 중에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 중에 가졌던 호기심을 진로와 연계를 해서 이 세특보고서 그 진행은 처음에는 동기가 나와야 되고요. 내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알고 싶은 개념, 알아낸 과정 그것을 적어야겠죠. 개념이 나와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 느끼게 된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을 추가로 어필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성장점을 보여야 되는데요. 세특보고서에서는 교과에서 시작한 동기와 그 동기가 내 진로와 연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실 더 멀리 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 전공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까지 길게 넓게 보여지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보고서 예시본을 보시면요. 일단 동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발표나 보고서 활동의 동기. 그것이 수업일 수도 있고요. 수업 내에 연관되어 있는 독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한 창제활동, 자율이나 진로활동에서 단체로 했었던 어떤 활동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단체로 동영상 시청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강연자의 강의를 들었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가 기록이 되면 좋고요. 그럼 관련 활동은 자, 교과가 아니었다면 학교 활동 중에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자, 교과 시간에 발표할 보고서라면 교과의 어떤 단어, 어떤 주제와 아니면 선생님의 교과서 외에 어떤 설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관련 단어를 적으시면 좋고요. 자, 발표를 드디어 이제 할 때는 보고서를 요약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발표하거나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한 줄 요약은요. 보통 선생님이 여러분의 보고서가 만약에 길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니면 내 전공과 조금 괴리감이 있거나 조금 어려운 내용이면 그 요약을 통해서 이 보고서에서 어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간략하게 일단은 개요나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 요약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후속 활동. 그래서 내가 이 보고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부분 더 알고 싶으면 독서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내가 알게 된 이론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인지 논문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전문가의 어떠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어떠한 그 뭐 이메일 회신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뷰가 필요하다던가 그런 후속 활동을 연계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특보고서 예시본은 이틀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용은 어쨌거나 동기와 발표 내용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고 성장한 점 그리고 플러스 알파 즉 후속 활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생기부를 조금 정리해서 보완할 점을 찾으셨다면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보고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자습을 한 다음에 동아리에 넣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오라거나 아니면 넣고 싶은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어필하고 싶은 어떠한 활동들, 심화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1, 2학년보다 당연히 심화된 주제로 활동 내용을 기록하게끔 해야 되고요. 단기적인 뭐 보고서 일회용의 어떠한 그런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탐구 활동을 계획해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원이 보통 10명 내외가 되는데요. 이 10명들이 한 활동이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생기부는 개별화되어야 되고 입사관이 평가를 할 때도 같은 학교에서 같은 동아리를 한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똑같은 문구들은 거의 형광 표현으로 칠해져서 사실 평가에 그렇게 깊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영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V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플러스 알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동아리 활동은 사실 학종 전공적합성에 꽂히기 때문에 자소서에 드러날 전공적합성의 최종 심화 버전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사나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활동을 통해 동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문과든 이과든요. 자, 이과 같은 경우는요. 논문 분석후 재해석을 한다거나 이론의 실험을 통한 검증, 전문가와의 접촉을 통한 전문적 의견 참조, 전문서적을 통한 이론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관찰 일기를 쓴다던가 아니면 실험 일지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카페를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운영한다던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단기간에 내가 이 이론을 알아내고 실험을 하고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공을 위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관심과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거가 되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자, 문과는요. 이론을 조사한 후에 직접 검증을 통한 설문 통계 결과를 내시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내가 알아봤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떠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학교에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뉴스를 줄 수 있다면 홍보,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사과대의 경우는 그냥 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조사하고 독서를 하고 이런 활동뿐만이 아니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통계를 내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뭔가 혁신, 변화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어떠한 활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을 가면요, 사과대는 거의 실험의 연속입니다. 그게 과학적 실험이 아니라요. 사회현상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통계를 내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검증을 하고 또 다른 내용을 또 알아보고 그런 활동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조금 워밍업 해온다, 경험해온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문집을 편찬한다던가 국문이나 어문 계열 친구들, 영문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한 전문성을 기르면 좋고요. 논문 스터디와 재해석, 또 전문 서적을 통한 이론 정리 및 또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논술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문과나 이과나 뭐를 조사해서 그냥 발표함, 알아봄, 알게 됨 이런 식의 문구보다는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어떠한 부분에 자신의 관심사와 호기심을 확장함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 또 자소서에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활동을 3학년 때 만들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서도 과목별로 또 공통으로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책을 지금부터 읽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좀 읽었었던 책, 그리고 읽었지만 생기부에 넣지 않았던 책들을 조금 선별을 하시고요. 과목별로는 두세 권 정도, 국영수 탐구 정도, 그리고 공통으로 5권에서 6권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종을 안 쓰는 올해 학추가 많아졌으니까 학추를 쓰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적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예 정시로 갈 친구들은 독서를 패스하기도 하는데 사실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독서고 또 독서를 통해서 모든 지식의 어떠한 근원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기부가 사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생기부를 또 어디에 제공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항목을 빈칸으로 두는 것은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가는 친구들도 그래도 이렇게 구색은 조금 맞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이 있으면 좋고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 쌓음을 나타내야 하고요. 전공 서적, 다양한 분야 서적의 비율이 4대6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디셀러나 전통적 고전 서적을 읽는 것도 좋지만요. 자신만의 관심사를 어필할 서적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요. 제목에서 관심사와 전문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약되면 세계의 역사를 이룬 약의 원료 이런 식으로 아예 제목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독서록 양식과 기록 절차를 학교마다 또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해진 양식과 또 학교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진행을 하셔서 독서 기록을 생기부에 입력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도 온라인 봉사 가능하고요. 봉사를 통해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통해서 인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봉사를 기말고사 이후 3-4번 정도 하시길 권장하고요. 자소서 2번에는 협력이나 어떤 배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활동, 또 공동체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에서 영향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통해서 뭔가 에피소드나 소재거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내 봉사를 통해서 역량과 인성도 어필이 가능한데요. 고3이더라도 학교에서도 교내 봉사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다른 활동과 그 연계를 해서 역량과 인성을 어필할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가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 플러스 되는 것은 없지만 봉사가 너무 적거나 아무리 코로나여도 봉사를 또 기존대로 조금씩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평가에서 최소한의 그래도 감점은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요. 1번은 교내 활동이나 교과에서 드러낸 전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근거로 대학에 합격할 만한 경험과 역량이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그것의 근거가 교과 또는 교내 활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에 어떤 그 연계되어 있는 주제 중에 그 주제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정도의 그 발달한 성장한 과정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협력 배려가 보인 단체 활동에서 전공적 합성과 역량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 다 쓰지 못했던 1번의 그 연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 인성을 가장한 전공적 합성 또는 학업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얼마큼 호소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다. 그래서 그 이 학교에 갈 만한 어떠한 인재가 된다는 것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입사관이지만 최종적으로 교수님들이 면접 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분야에서 20, 30년간을 학문을 정말 닦아온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정말 심화되어 있는 어떠한 전공적 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어렵게 난이도가 높여서 그렇게 보여지도록 써야 되는 것입니다. 3번은 대학별 자유문항인데요. 주로 지원동이나 학업계에 학과에 오기 위한 노력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전공 적합성인데요. 사실 1번, 2번, 3번이 글자 수도 많이 줄고 또 3번 같은 게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학교 생활 또는 교과의 활동을 근거로 쓰시면 되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오기 위해서 왜 해왔는지 동기가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낸 과정들이 그러니까 뭐 어떠한 감탄사나 형용사나 어떠한 느낌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결과물 그 다음에 알게 되고 성장된 부분도 어떠한 이론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적 개념 수학적 어떠한 개념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다 성장하게 되었다 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요. 생기부를 분석해서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으로 분류한 다음에 행적, 종적 연계와 뛰어남이 드러나도록 성장 부분을 강조할 소재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요령은요. 대학교 수준의 눈높이와 그 학문을 20년 이상 공부한 교수님의 관심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요. 고3 수준은 대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또 정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동적이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도성이 보여야 합니다. 참신하고 개성적인 나만의 스토리. 자소서를 점점 없애는 이유가요. 너무 다 잘 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는 좀 식상하고 또 거기서 변별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없애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외부에서 손다는 부분도 많고요. 하지만 이런 중에서도 정말 이 학생이야말로 뽑아야 된다. 그런 어떤 자소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눈에 띄는 정말 그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개성, 나만의 스토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감상적이고 형용사 잔치가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념과 성장을 단어가 그 탐구나 수학이나 아니면 국어의 개념이나 그런 단어들을 표현하시면서 성장을 드러내셔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소서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소서는 당락을 가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3배수, 즉 한번 불러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먹게끔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어서 면접에 가서 정말 마음에 들게끔 면접 준비를 하면 그것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소서를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을 줄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임팩트 있게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냐는 정말 생기부일단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자소서 쓰는 룰이나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쓰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원서 라인 잡으셔야 되는데요. 내신은요, 총점 1점 몇, 2점 몇, 3점 몇보다 과목별 등급을 보셔야 되고요. 원점수 당연히 중요하고요. 평균, 표준 편자. 또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올해는 많기 때문에 A 받은 학생의 비율이 얼마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트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과는 수학 성적이 훨씬 좋으면 좋고요. 특히 뭐 3등급이어도 원점수가 96점이다, 94점이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평가에서 그렇게 나쁜 점수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가 높은 게 유리하고요. 등급이 좋으면 금상첨화고요. 그리고 평균이 낮은데 내 원점수가 월등히 높다거나, 그리고 표준 편차는 작지만 원점수가 굉장히 높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력 있는 학교다. 그러면 이제 특목고인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신을 보실 때는요. 1점 몇, 2점 몇 총점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것을 정성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요, 대부분, 이번에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음엔 잘 나올 거야. 육모에서는 뭐 기말고사 때문에 준비를 못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구모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쉽게 오르진 않습니다. 물론, 뭐 수학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 오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국어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거나 내가 부족한 어떤 내가 약한 파트에 어떤 지문이 나와버리면 사실 점수를 잘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역이 특히 과탐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가장 못 봤던 등급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정시를 또 계획을 하시거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유무를 확인을 하실 때 객관적으로 정말 가장 못 본 모의고사 성적을 사실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약대 부활로 N수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N수생이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육모에 시험 보러 많이 안 왔습니다. 지금 뭐 강남이나 대치동 가서 재종학원에 가보면 스카이 출신, 스카이 다니고 있는 반수생, 뭐 졸업생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사실 내가 못 봐서가 아니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나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과로 붙은 친구들은 수능 전에 또 발표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 수능 전에 발표하는 학교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합격한 친구들은 수능을 보러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위로 들어오고 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전적으로 믿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수능 날은 멘탈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안 떨던 학생도 현역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사실 그 내가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진학사에다 모의 지원을 통해서 내 위치와 내 앞 학생들의 등록 여부를 가늠해 보시면 좋습니다. 정시뿐 아니라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은 당연히 거의 많이 맞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교, 인기학과, 또 정량평가 많이 하는 대학들 있죠. 뭐 연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한양대 교과. 이런 학교들은 진학사에 모의 지원을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1차는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 나의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평가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결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의 그 상담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대학의 합격 경향, 대학 인재상, 학과 인재상, 또 입사관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 요강을 반드시 보시면서 이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정성평가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인재상에 맞게끔 자소서를 쓰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생기부, 또 성적, 모의고사, 자소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사교육 현장에서 이 정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눈을 안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으로 그냥 기존에 내려오던 어떤 그런 말들로만 알고 계시면서 상담을 해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곳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정통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확한 경험이 있는 그런 곳에서 상담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이런 분을 찾으시겠다 하시면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대학에 요즘은 입학제를 전화하면은 상담도 자세히 잘 해주거든요. 그리고 대교협에 전화하시면 그 각 학교 진학 선생님들께서 성실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무료 상담들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거액의 컨설팅이나 상담이 합격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품 파셔야 되고요. 다리품 파셔야 되고요. 부모님께서 충분하게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모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